여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업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걸고 새 출발하는 이 사람. 탤런트 정호근. 아유, 뜨거워. 기러기 아빠 생활 10여 년을 버티며 여느 주부보다 살림 전문가가 됐다는 호근 씨. 깨끗한 무슨 강력서에 이제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너무 신병이 심해서 배가 아파요. 그렇게. 병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배가 아파요. 30여 년 사극 전문 배우, 악역 전문 배우로 살았던 호근 씨. 그간 어디서도 풀지 못했던 호근 씨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 나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연기자에서 무속인이 되기까지 오랜 고뇌의 시간이 있었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운명을 받아들인 호근 씨. 신이여 허락하소서. 53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네. 호근 씨가 이른 아침부터 들린 이곳은 서울의 인왕산입니다. 벌써부터 전통 가락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이고, 불사할머니 계시네, 불사할머니. 어서오세요. 네, 아이고. 점점 잘 봐주셔. 죄송하겠어요. 아이고, 상도 잘 차리셨네. 아이고, 수고하다. 오늘은 인왕산 산신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인왕산은 조선 태조와 무학대사가 기도를 드렸던 곳으로 국사당이라고도 불립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명산으로 불리는 인왕산의 산신제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또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산 밑에 사는 도당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을 사람들. 그 고을 사람들을 모두 다 끌어안아서 그 사람들의 건강, 수명장수, 부귀공명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산신을 위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산신제를 지내는 거예요. 네. 산신제는 각 지역마다 드리는 시기와 순서가 다릅니다. 인왕산 산신제는 양의 기운이 기승을 부린다는 음력 3월 삼진날 드리는데요. 곧 마을 잔치로도 연결된다는 산신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하고 흥겨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보통 12거리의 순서인 산신제는 여러 만신이 함께 진행하는데요. 비롯해서 우리 시기자가 호근 씨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손을 잡아서 꽁지 찍어 바치고 우두왕님을 하셔서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위바다 만당굴돌 갓성바지 금성씨 묵성씨 드디어 호근 씨 차례가 왔습니다. 여봐라! 드라마에서 장군 역할 전문이던 호근 씨. 어떤 인연인지 산신제에도 장군거리를 맡습니다. 드라마 속 장군과는 다르지만 조금은 신난 호근 씨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호근 씨는 산신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가 신을 부르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부채와 방울로 열심히 신을 부르던 그의 입에서 공수, 즉 그를 통한 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의 뒤향길을 쳐다보면 한이만 구원. 신이 네가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그런 신명이 아니야. 아이고. 허틀어짐 없이 너희들 뜻 다 이루고 살 터이니 그리 알거라. 브라운관에서 보던 연기자가 부채와 방울을 흔들고 공수를 하다니 사람들에게 무속인 호근 씨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까요? 사극 잘 나오고 들어 언제부터 읽고 저거 한다더니 무속인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자기 팔자소관이 어쩔 수 없지. 그럼 직접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믿음이 가는 거지 뭐. 저걸 뭐 억지로 하겠어요. 그걸 이중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님들 저희 가정 모두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저 무당집에 좀 잘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저는요 이 양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름을 몰라 이름을. 아 이름 안 불러도 다 알으셔 전국에서는. 굿이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나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줌마 팬을 몰고 다니는 탤런트 정호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떠난 지 몇 해, 아직도 탤런트 정호근을 기억하는 팬을 만나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산신제는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돼지나 소를 올리는 사슬 세우기는 신이 구세에 만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잘 받으신다. 예, 보세요. 잘 받았다. 잘 받으셨다. 이야. 그런 일로 도와주마. 성취시켜 도와줄 거야. 받는다. 신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저것이 신께서 잘 안 받으시면 절대로 안 서요. 절대로 저것이 균형 잡기 아니에요. 신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슬을 세우는 분이, 그 무당이 신이 안 계시면 저 사슬도 절대로 안 서요. 저 균형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령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겐 이 사슬 세우기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꼬랑지에도 하나 붙여드려야 되겠네. 사슬이 잘 서면 술잔을 사슬에 돌리거나 뿌려 복을 기원합니다. 사슬을 세운 후 무당은 신령님께 사슬을 잘 받아달라는 축원을 드리는데요. 호근 씨도 자신의 기도를 덧붙입니다. 정호근이도 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 이제 다시 또 굿을 시작하고 그래서 길게는 10시간, 보통 7시간이에요. 53세의 호근 씨. 남들은 자리를 잡아갈 나이지만 호근 씨에겐 예외입니다. 연기자로서는 꽤 연조가 된 배우였지만 무교인으로서는 아직 뭐 어린애죠. 우리 신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여러 신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 동료들을 통해서 무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직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다음 날 호근 씨의 집. 보통 일반 집은 아침 식사 준비하랴, 출근 준비하랴, 바쁠 그 시간에 호근 씨는 무속인으로서의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전날의 옥수를 새물로 갈면서 그가 기도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많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도 손님 볼 때 한 말이라도 허튼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릉 신당은 그의 집이기도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차린 신당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신내림을 받았던 그때와 다름없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지낸 지 벌써 10여 년이라는 호근 씨. 혼자 사는 남자 티내기 싫어 유독 깔끔을 떨었던 그가 요즘 더욱 청소에 집착합니다. 정릉집은 이제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 아닌 점을 보는 신당이기 때문입니다. 먼지 한 톨, 티끌 하나 용납할 수 없다는 호근 씨. 이것이 바로 10여 년 기러기 아빠의 청소 실력입니다. 청소의 하이라이트는 화장실 청소. 호근 씨는 화장실 청소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기가 계속 있으면 곰팡이도 쓰고 나중에는 냄새나요. 평소 때 손님들이 와서 이 화장실을 쓰니까 화장실에 물기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 또한 그를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응댕이를 스스럼 없이 까고 앉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해놔야지. 아, 저 집 화장실 깨끗하더라야 이런 소리 듣지. 어떤 집 가면 그리고 화장실 변기통 뚜껑도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항상 닫아놓으세요. 그거 아주 안 좋아요. 이 화장실은 원래 음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변기통도 항상 닫아놓으시는 게 하여튼 안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믿으시는 분들 필히 변기통 닫아놓으세요. 변기통 열어놓는 거 아닙니다. 네. 신내림을 받기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호근 씨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정확히 신내림을 2014년 양력 11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됐네? 그렇게 됐네요. 신병이라는 것을 제가 직감했을 때는 이미 몸이 말도 못하게 아팠을 때예요. 뭐가 힐끔 비친다든가 눈앞에 뭐가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경우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막 드러눕고 싶고 환장합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요. 전화의 행방조차 모르다니 드라마에선 최고의 전략가 장군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지만 이면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하사극 광개토 태왕 할 때예요. 촬영을 하다가 이 친구가 대사를 못해요. 본인이? 예. 막 읊으면 뭔가 분명히 배우들은 앞에 서 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도 옆에 서 있어. 이러면서 저기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래? 그럴 거고 그러면 촬영이 항상 지연이 되고 촬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정말 어금니 깨물고 똑바로 대사를 했거든. 무슨 꽁꽁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공동작업인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그는 신병을 꽁꽁 숨겨야 했습니다. 그는 탤런트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을 못 견디고 내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 밖에다가 정호군이 내림받았다 그러면은 촬영이 이어지겠습니까? 당장 풍발이라는 배역을 서로 없애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누가 된다. 그러면 내가 입 닫고 열심히 해야지. 오로지 이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별 사고 없이 촬영을 잘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전쟁을 치른 후 그는 무속인이 됐습니다. 탤런트에서 무속인이 된 호근 씨의 생활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앉아서 메일 체크하고 이따가 커피 한 잔 먹고 띵동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흔드는 거예요. 부채 쫙 펴고. 첫 고객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 전화로. 모시는 신령에 따라 무속인의 점사 치는 모습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무지하게 바쁘겠네. 아유,
네. 성격을 고치셔야 되겠어. 네? 성격이 아주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엎드렸다고 해서 깨끗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넌 변덕 버려야 돼. 남자가. 아! 하지만 연기자란 타이틀 때문에 오해를 받진 않았을까요? 진짜일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어느 미친놈이 신내림을 거짓 받았다고 얘기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아니 거짓 증언을 할 게 없어서 무당됐다 안 됐다를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더 좋은 걸로 거짓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할 판에. 무속인이 된 이유, 호근 씨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싹싹하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잘하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돈이 별로 없네. 어떡할까? 무속인이기보다는 소탈하신 것 같아요. 그냥. 연기자이다 보니까는 혹시 연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썰물처럼 손님이 빠지고 난 뒤 호근 씨가 늦은 아침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아유 뜨거. 점사 치느라 온 에너지가 고갈됐건만 아침부터 라면은 영 입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익었지 면이? 오래 했는데 이게 대화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마누라 같으면 야 라면을 왜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끓였냐 이러면서 싸우기라도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 배고픔보다 외로움이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극 전문 배우, 악역 전문 연기자로 잘 나가던 그가 굳이 신내림까지 받아야 했냐고. 무병을 이기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호근 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내 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 이제 죽어. 니는 무당 만들어서 찌그러진 집안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 했더니 도무지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우린 이제 네 밑에 가족으로 간다. 이러는데 그 말에 내가 그냥 안 돼. 그건 안 돼. 할아버지 그건 안 돼요. 내가 할게. 내가 할래. 내가. 그래서 내림을 받게 된 거예요. 신내림을 받게 된 진짜 이유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이. 가족이 생각날 때면 영상통화를 하며 그리움을 달랜다는 호근 씨. 그의 가족은 지금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다 앉아있는 거 봐. 아이고야 니네 웃긴다 야. 야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어? 오늘 학교 생활을 얘기 좀 해봐요 아빠한테. They were substitute teachers and most of them were like useless. They're like non-teachers. 한국어가 서툰 수원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입니다. 너 머리 묶고 다녀. 묶으니까 이쁘잖아 이 기집애야. 아! 꿈에서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미국으로 보낸 호근 씨. 기러기 아빠 생활을 자처하고 가족들을 미국에 보낸 이유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첫 딸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큰 딸아이가 미숙아였는데 또 만약에 미숙아로 나오게 된다면 또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어떤 걱정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큰딸을 보내고 선택한 미국행. 딸을 잃어버린 한국이란 나라가 그 당시엔 무척이나 미웠다고 합니다. 아무 적도 없는 그 나라로 무작정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서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또 그때 그 시절에 떠나서 지금 거기서 이제 발판이 됐지 그때. 처음엔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호근 씨만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Okay, let me just think for a sec. 아빠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난 꼭 참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악역 전문 배우일 땐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도 맞아봤고 무속인이 된 이후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근 씨는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참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손님 상담할 때만 집중하지만 내가 진짜 평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매일 가족 걱정이지.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아이들을 한번 잃어봐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슴이 덜컥하지. 애들 아프고 그러면 난 깜짝깜짝 놀래요. Okay. 굿나잇 마누라, 동섭이, 혜지, 수원이. Bye. I love you.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네. 끝. 끝.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맨날 나는 기본이 1시간이요. 아이고. 가족들은 무속인이 된 남편 아빠 호근 씨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항상 얘기하는 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는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만 살고 있어.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냥 제 아빠가 자신 있고 용감하게 산다는 게 그냥 자랑스럽고 저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드는 거고요. 저도 저희 아빠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그렇게 고쳐주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그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저 아빠처럼. 그래서 저는 제 아빠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당연히 보고 싶죠. 제가 만약에 아빠가 있으면 너무 이렇게 빡센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는 아빠가 있으면 조금 네, 항상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뭐. 네. 딸의 고백에 아빠는 눈물이 납니다.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아빠 항상 최고. 보고 싶고요. 사랑해요. 아빠가 곁에 없어도 잘 자라준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는 가족들 얘기만 나오면 미안하죠. 나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는 호근 씨도 가족 앞에선 이렇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로 힘을 얻은 호근 씨. 외로움이 숙명처럼 된 호근 씨지만 그에게도 대화 상대는 있습니다. 왜 그래 또? 빨개져가지고 왜 그래? 니네 왜 그래? 또 배고파? 여지없이 또 배가 고프구만. 똥 쌌냐 니네? 그가 몇 년째 기르고 있는 열대어는 집안의 유일한 대화 상대입니다. 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다. 짠. 누가 이 사람을 악역 전문 배우, 카리스마 넘치는 사극 전문 배우로 볼까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알았어, 밥 줄게. 자, 일로 가야지 또. 점사를 보거나 굿을 하거나 무속인의 일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애환과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밥통이 어디 갔지? 배고프단 말이야. 장난 놀지 말고 빨리 밥 줘. 이거 줘. 이거 밥 줄까? 응? 밥 줘? 그래, 밥 줄게. 자, 이제 딴다. 이제 난리 난다. 딴다. 자, 뚜껑을 딴다. 이 밥을 그렇게 하루 종일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침묵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 앞에선 예외입니다. 한결같잖아요. 얘네들은 밥 주고 또 밥 안 주고 거기에만 그냥 온 신경이 다 쏠려 있지만도 그래도 항상 똑같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한테 기쁨을 주잖아. 밥만 잘 주면은 이렇게 착해. 그리고 몰려 이렇게. 야.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호근 씨에겐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열대어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컷 먹어. 그만 따라다니고. 국내 최대 규모 산신제 중에 하나인 계룡산 산신제. 전국의 명산 가운데 산세가 좋고 혈맥이 왕성하다는 계룡산은 영적인 느낌이 깨끗하고 맑아 무속인의 기도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이곳 계룡산 산신제에 호근 씨가 떴습니다. 호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탤런트 시절엔 자신이 산신제에서 마이크를 잡을 거란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무속인이 된 지금 호근 씨는 무속인을 위한 축제나 행사는 어디든 찾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얼굴이 알려진 그가 등장하면 행사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큰 선물 받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속인 2년차. 하지만 진행 솜씨는 베테랑입니다. 오늘 산신제도 막바지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한다, 유경이. 사실 이렇게 산신제 행사 진행을 보는 데에는 호근 씨 나름의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방으로 가겠습니다. 형님, 최경 씨하고 고생했어요. 드라마를 안 하니까 끼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끼를 풀어야 되잖아. 그죠? 거기도 무대예요. 사회를 보고 웃고 또 울고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 나 나름대로의 끼 발산은 좀 되거든. 거기 갔다 오면 좀 마음이 조금 좀 푸근해지고 희석이 되는 것 같아. 이곳은 호근 씨의 새로운 신당입니다. 한창 굿 준비로 분주한데요. 무속인이 된 이후 호근 씨가 굿을 할 때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굿상은 무조건 정성을 들여 최고로 차리자. 오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조사장 왔어? 그것이 자기를 믿고 오는 손님들을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제갓집도 와서 딱 봤을 때 정말 정성스럽게 잘 차려놨어. 너무 이쁘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려면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굿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굿을 치르기 전 잠시 쉬고 있는 그를 누군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야? 네, 저 백준입니다. 일 들어와. 예. 내가 기운이 하나도 없다. 앉아. 느닷없는 후배의 방문. 어쩐 일로 왔어? 후배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 호근 씨를 찾아왔습니다. 받으려고요? 연기를 뭘 받아? 저는 KBS 예전에 광개토태왕이라고 드라마 호근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TV에 또 오해영이라고 드라마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사가 조금 있는데 좀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도 좀 지도받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아직도 연기자 선배로 기억해주고 찾아온 후배가 고마운 호근 씨. 근데
줘봐, 대사가 뭐야? 노트북인데. 갖고 와봐. 아, 또 노트북을 갖고 다니네. 책 종이 갖고 다니지. 아유, 요새 애들은 변했죠, 세대가. 대본을 보며 대사를 암기했던 그와 달리 요즘은 노트북으로 대사를 보나 봅니다. 그가 떠나 있던 2년 동안 참 많이 변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되잖아. 회사 로비래. 상황이, 그지? 집안일이에요. 문이 닫히려는데 그때 로비를 종종 달려오는 오해영. 같이 가요! 그런데 달려오는 오해영을 보면 빨간 스카프를 둘렀다. 오해영이 올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굿을 들이기 전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하건만 대사를 보자 호근 씨의 얼굴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능글거리고 넉살이 좋은 사람이네. 그렇지 않아? 네. 그 여자애들한테 네가 여자애들이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느낌을 주게 해야 되잖아. 같은 스카프에 다른 느낌처럼 영 다르단 말이지. 그치? 같은 스카프인데 다른 느낌? 영 달라. 그죠? 이렇게 30년 연기 내공이 빛을 발합니다. 역할에 빠진 호근 씨는 자신의 연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은 너 혼자 하는 거야. 그런 유세를 떨면서 대사를 해보라고. 시작. 에이, 안 친할걸요? 원래 이름이 같은 사람끼리. 여유를 가져, 여유를. 지금 굉장히 대사하기가 급급해. 아, 안 친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러잖아. 왜? 아니, 안 친할걸요? 이러지 않잖아, 일반 사람들이. 원래 같은 이름인 사람끼리는 친하기 힘들어요. 아, 안 친하잖아요. 본래 이름이 같은 사람끼리는 절대 친할 수가 없어요. 그놈이 정우성이란 이름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잘생겨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재밌네.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물어보러 왔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가르쳐줄게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네. 같은 스카프에 다른 느낌처럼. 연기자 시절엔 후배들 연기지도 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대사에 집중했습니다. 대사도 안 해오고 지랄해. 대사 안 해왔잖아, 이 새끼야, 거기. 다시 외워봐, 그거. 대사를 달달달 외워야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후배 연기에 호근 씨는 답답합니다. 잘 나가자 하지 말라 그랬잖아. 잘생겨가지고 하라 그랬잖아. 잘생겨가지고. 아휴, 내가 뭐. 그냥 큐 하면 나와야 돼. 알았지?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리? 예. 자신에게 주어진 대사는 단 한마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었다는 호근 씨.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언제나 악역 아니면 대사 몇 마디의 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근 씨는 지금 후배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편하게 대해주거나 이랬을 때 이제 거의 삼촌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서운 선배일 줄 알았던 호근 씨에게 이런 다정함도 있었네요. 눈이 빨개졌네. 후배 덕에 호근 씨는 잠시나마 연기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 오면 밥이 있는데 낮에는 라면이요. 후배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나 윤원영 대감에 딸로 하는 거야? 호근 씨가 신당이 아닌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뚫어질 듯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최근 화제를 몰고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영상입니다. 너 진짜 때렸잖아, 인마. 낮에 후배와 함께한 연기 연습이 불씨가 됐나 봅니다. 아니야. 아니면 자식아 예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를 보니 그 불씨가 더 활활 타오릅니다. 보죠. 요새 어떤 드라마가 나오는가. 텔레비는 안 보더라도 어떤 드라마를 하고 있는가. 그건 보죠. 보는데 요새 후배들 연기 잘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후배들의 연기를 칭찬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씁쓸함이 배어나옵니다. 나도 하고 싶죠, 솔직히. 나도 인간이잖아요. 나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또 열정이 있는데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또 열정적으로 얘기도 잘하잖아요. 신나서. 후배들의 연기를 지켜보던 그가 조심스럽게 다른 영상을 찾습니다. 그가 유독 애착을 가졌던
광개토 태왕의 풍발의 영상입니다. 이거구나. 맞아.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또 얼마나 처먹는 게가 나오지? 지금은 웃지만 무병이와 남모를 고통 속에 했던 연기였습니다.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아이고 무서워라. 도대체 얼마나 처먹은 게야. 돼지 같은 놈.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럼. 내가 연기한 건데. 내친 김에 또 다른 드라마 속 장면도 찾아봅니다. 임경미 저요. 좀 봐봐.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저예요. 정도전 할 때. 여기 죽을 때. 호근 씨가 잊지 못할 드라마 속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고려가 나에게 최고의 극락이야. 그러면 생각나죠. 서인석 선배하고 이때 참 매일 같이 녹한 날마다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서인석 선배님 건강하신가 모르겠다. 드라마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던 정도전의 임겸미. 온몸을 바쳐 연기를 사랑했던 호근 씨의 사극 연기는 임겸미를 끝으로 더 이상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2년 됐겠지? 이거 방송하고 나서 신 받았으니까, 그지? 이렇게라도 그는 연기자 정호근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는 무슨 대사였습니까? 동근이 형이 소장 고려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고려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내가 이제 임겸미가 그러셨소. 인내 큰 실례를 했구만. 조상 대대로 원나라의 벼슬아치를 하셨다길래 혈통까지 바뀌어버린 줄 알았소이다. 옛날 생각나니까 꺼야 되는데 이거 봐. 에이구. 아무튼 그랬소이다. 그날 호근 씨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컴퓨터는 꺼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근 씨가 지방길에 올랐습니다. 영험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칠갑산에 오르기 위함인데요. 연기자 시절에도 산을 좋아했던 그가 이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흔적이 보태지고 보태져 길이 만들어집니다. 할아버지. 호근 씨도 자신의 길을 내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떤 섬세한 신기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자 기도를 다닙니다. 인사하러 다니고 있사오니 보통 기도는 혼자 다니지만 호근 씨의 이번 기도길엔 특별한 동행이 있습니다. 영검해지게 도와주시고 호근 씨 옆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이 여인. 호근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도 잘 하던 호근 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요동 부리지 말래. 어? 마음의 문을 열은 것은 분명히 당신이 보셨지만 그래도 그 문을 활짝 열질 않았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이판사판이다. 정말 신들께 엎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렵니다. 아셔야 돼요. 네. 그녀는 신, 그러니까 무속의 힘으로 맺어진 호근 씨의 신딸입니다. 호근 씨를 통해 신내림을 받고 앞으로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될 예비 무속인인데요.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기만 한 신딸에게 호근 씨는 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다닐 때는 아직도 이제 제가 애동이잖아요. 애동이니까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는 걸 이걸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신아버지가 다니고 여기는 어디고 알려주니까 이거 알고 내가 하니까 몸에 지기가 더 빨리 오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을 통해 그들은 아버지와 딸이 됐습니다. 신아버지와 신자식의 인연은 일반 사회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보다도 더 애틋하다. 아무도 그 인연에 범접할 수 없다. 그런 인연들이에요. 그런 소중한 인연들과 호근 씨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계룡산에 위치한 한 기도 도량입니다. 영적인 느낌이 깨끗하고 맑아 기도를 오래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계룡산은 무속인들이 자주 찾는 기도처입니다. 특히 이 도량은 호근 씨에겐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무당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밟은 기도 도량인데, 그죠? 맞습니다. 네. 신의 친정이요, 여기가. 맞아요. 신의 친정. 평화로운 산 풍경과는 달리 호근 씨의 목소리가 또 높아집니다. 너 그래서 난 나한테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너 그딴 식으로 하다가 남편 때려 눕힐 거야 이런다. 10만 받았다고 그래서 무당 아니래. 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 그러다 네 남편 들어넣어 그런다. 명심하세요 정말로. 난 뭔진 모르겠어. 하여튼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지금. 열심히 하시라고요. 나보다 나이 먹은 신딸이요. 세상을 거꾸로 내가 좀 돼가지고 나보다 나이 먹은 신딸이 났어. 네. 아주 그냥 저 뒤에서 저렇게 다소곳이 앉아 계시지만 훌륭한 이제 제자의 길을 가실 분인데, 그죠? 네. 아유 어떡할까 또 우는 거 봐. 안 울어? 울잖아. 처음 신내림을 받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과 낯설음을 모를 호근 씨가 아닙니다. 결정과 선택은 호근 씨가 했지만 길을 알려준 사람은 지금의 신아버지입니다. 호근 씨는 그 사랑을 신딸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내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연금하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하느냐, 빨리 하라고 저한테 제쳐가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가 흘러 강을 이루는 것처럼 호근 씨는 운명에 따라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신아버지와 신딸. 네. 신아버지는 신딸을 옹호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신딸은 절대적으로 신아버지를 보호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아버지와 신딸의. 그래도 회장님 좀 인생을 아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나는 밥을 잘 챙겨줘서 좋아. 신할아버지, 신아버지, 신딸이 함께 한 길을 걸어갑니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끈한 운명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리 녹록치 않은 무속인의 길, 그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어 호근 씨는 든든합니다. 호근 씨가 신아버지와 신딸을 데리고 모처럼 외식을 합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깨끗하게 잘 해놨네. 호근 씨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데요. 뜨겁네. 앉으세요. 어때요, 좀? 그쵸? 잘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웃어?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왜 울려고 그래. 죽겠어. 아무튼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호근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괜히 우니까 내가 얼굴을 못 쳐다보겠네.
아니, 왜 울고 그래요? 모두 다 밥 먹으러 왔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라고 차린 식당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 길을 그래도 반 정도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고마움에 호근 씨 얼굴만 봐도 눈물이 쏟아진다는군요. 무속인이 된 후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을 때가 바로 이런 때랍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전에는 몰랐던 감정입니다. 아니, 이런 게 떠올라도 앞에 보여가지고 그대로 얘기해줬을 뿐이에요, 나는. 근데 그것을 부정 안 하고 그대로 자기가 이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난 저 양반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앞에 막 저렇게 유리 다 트여가지고 막 생선이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고 두부두루치기도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런 걸 보았거든. 그렇게 해볼래? 그랬더니 한 거예요. 여느 무속인과 달리 자신의 얘기에 함께 울어줬던 호근 씨. 그 눈물에 마음이 더 움직였고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저랑 조림이랑 맞대요. 궁합이. 그러니까 칼칼하게 빨갛게 이렇게 두부를 짜그만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하시라고 일러주셨어요. 어찌됐건 식당은 대박이 났습니다. 앞으로 잘 되시고 더 많이 발전하셔서 이 건물 사세요. 네, 그렇게 될 거야. 잘 먹고 가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노 사장 갑니다. 네. 자, 안녕히 계세요.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그래요. 길을 알려주신 거고 그 길을 제가 열심히 갈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네. 알려주셨으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죠. 하나, 둘, 셋, 넷. 신성한 신당에서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손가락을 펴고. 하나, 둘. 저쪽 오른손 올라가고, 귀 쓰다 듬는다. 그 다음에 왼발 나가고, 귀 쓰다 듬는다. 하나, 둘. 뻣뻣한 몸으로 열심히 무용을 배우는 것도 무속인이 된 이후의 변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귀. 중년의 몸으로 무용을 배우자니 영 거북하기만 한데요. 자연스럽게. 호근 씨가 이렇게 무용을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써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확연하게 무당이 되면 춤을 다 잘 출 것이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적인 영검함은 신이 주시는 것이고, 재주, 춤과 노래와 하는 어떤 인간의 동작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재주인이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게 딱딱해갖고 로봇 움직임 같으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론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금방 아시는데,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몸이 좀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꾸 연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하나. 신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은 무속인의 길. 끊임없는 수행과 기도, 또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무속인의 길 쉽지 않습니다. 호근 씨가 신당 근처에 전통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방울부채 만들고 흔들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김빠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근사하게 하시네. 아는 사람도 참 많은 호근 씨. 호근 씨가 시장을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내일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일 가게 와야 되거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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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기 이 수박. 이것도 내일 써야 되겠어, 사장님. 그지? 4월 달인데 참외가 났네. 참외 이쁘네. 굿상에 올릴 제 음식은 호근 씨의 눈과 입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전통시장에 들리면 꼭 찾는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무교 제품 전문점인데요. 정이네. 이거 얼마짜리야? 처음엔 드라마 소품실 같아 보였던 이곳. 물건 종류도 모르고 쓰임새도 몰랐지만 이제는 물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만큼 친근해졌습니다. 작두. 진짜 최고고요. 그리고 이론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게, 저희 만물사, 떡집, 또 과일 되는 데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아주 그냥 인기 최고예요, 지금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배우면 저까지 해드릴게요. 네. 드라마에서 울고 웃던 호근 씨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울고 웃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30여 년을 브라운관에서 종횡무진하던 연기자가 대본 대신 부채와 방울을 들고 신을 영접할 줄은. 오랜 고뇌와 역경 속에서 선택한 운명의 길. 호근 씨는 이 운명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호근 씨가 한 달에 몇 번 오지 않는 소중한 휴일을 맞아 외출을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정작 본인의 이야기엔 귀 기울일 수 없었던 호근 씨. 오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신에게 털어내기 위해 산을 찾았습니다. 운명에 따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지만 그의 가슴 속엔 아직 못다한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우에 대한 어떤 미련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답하고 싶어요. 무속인 연기자, 연기자 무속인. 두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호근 씨. 그동안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 내색조차 못했던 못다한 연기자의 꿈. 하지만 호근 씨의 몸 안엔 연기에 대한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신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봅니다. 자신의 욕심을 용서해달라고. 아직도 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기 보이고 있어요, 지금 꼭대기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살 거예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기에 자신 있는 호근 씨. 그는 마음을 담아 노래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또 이 재능과 이런 것을 좀 마음껏 펼치실 수 있게 좀 화이팅 하시고 또 좀 작품에도 좀 자주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또 한번 좋은 작품에서 또 좋은 역할로 만나서 진한 연기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